유명한 병원들 거 열어보면은 실제로 결과가 울퉁불퉁해져서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이게 유행하면서도 엄청 많아졌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제 광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얼굴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에 연골로 다져서 손쉽게 필러로 넣는 연골 필러 시술이라든지 하이코같이 간단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끝날 수 있다는 광고가 정말 많이 보이던데, 이런 시술들이 부작용도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시술인지 궁금해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모든 좋은 단어들이 다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이 있으면 저로부터 해서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아무도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막상 상담 오셔서는 수술은 너무 무섭다, 또 아니면 회사나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간편하게 주말 사이 회복도 빠르게 이런 방법들은 없을까 물어보시는 분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골 필러, 하이코, 그리고 코 수술 이렇게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원리, 장단점, 그리고 부작용까지 한번 솔직하게 비교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연골을 다져서 주사로 넣는 연골 필러 시술이 정말 코필러나 이런 코 수술을 대체할 만큼 간단하면서 안전하고 좋은 시술인가요? 이게 참 좋다 나쁘다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란 거 없어요. 수술부터 시술까지 당연히 좋은 것만 있는 방법은 단 한 개도 없고, 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 코에 맞냐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당연히 환자분들이 최대한 비수술적인 거를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선호를 할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연구는 꾸준히 하고 있고, 실제로 연골 필러 이게 좀 더 유명해지고 대중화 될수록 그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 생겨서 재수술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방금 말씀드린 쉽고 빠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점인 건 분명한데, 모양이 일단 많은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하면은 이 코라는 거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내려앉아요. 연골 필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술들의 공통점일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는 애초에 욕심이 없으니까 조금만 올리면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재수술 상담 많이 와보시면은 이 환자분들이 자연스럽다, 화려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적게 올려야 자연스럽고 많이 올려야 화려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많이 올려야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구조들도 있는 거고, 오히려 너무 적게 올리면 이상하게 보이면서 더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상담 때 오시는 분들 중에 카리나 코나 뉴진스 민지코가 자연스럽다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 꽤 높거든요. 높은데 코끝이 좀 동글동글하고 막 이렇게 분필, 뾰족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자연스럽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밸런스가 잘 맞추고 라인이 맞아야 동글동글 자연스러워 보이는 건데, 오히려 덜 높여서 그게 안 된다? 그럼 더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일단 연골 필러가 뭔지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수술이 이제 무섭다 보니까 필러라는 게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쉽게 즉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코필러인 건데, 필러도 이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환자분들이 필러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나온 게 코프팅, 하이코 이런 거고,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근데 또 이제 필러, 하이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물질이니까 이물질에도 겁내하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등장한 게 연골 필러예요. 이거는 이제 기나 비중격 연골 혹은 많이 필요하면 자간늑 연골을 떼가지고 연골을 이제 다져가지고 피에서 섬유소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좀 끈적끈적하게 필러처럼 만들어서 주사로 주입한다. 장점은 당연히 수술이 아니니까 회복이 훨씬 빠르고, 환자 입장에서도 주사니까 훨씬 부담스럽지 않겠다 생각들이 있어서 훨씬 좀 가볍게 입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제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필러에 비해서 어쨌든 연골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 입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모양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사실 연구하고 있어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마법과 같이 좋은 단어들만 다 있어요. 내연골 쓴다, 내피에서 뽑는다, 비개방, 수술이 아니다, 붓기 없고 안정적이다. 환자가 원하는 모든 키워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에요. 실제로 회복도 제가 알기로는 테이핑만 조금 하면 되고, 그래서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하시기에 아주 좋은 선택지예요. 근데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골을 너무 잘 다지게 되면은 연골도 어느 정도 흡수가 돼요. 너무 잘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어디는 좀 많이 빠지고 어디는 덜 빠지고 하면서 실제로 결과가 울퉁불퉁해져서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이게 유행하면서도 엄청 많아졌어요.
두 번째 문제는 재수술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려요. 왜냐? 실리콘 같은 거는 그냥 깔끔하게 싹 뺄 수 있어요. 얘를 제거를 하는 것도 일단 수술 때 깔끔하게 안 되고 이게 콕콕콕콕 박혀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되고, 문제는 코 푸팅 시술이든 뭐 연골은 다 마찬가지지만 한번 피부에 그렇게 울퉁불퉁해질 정도로 되게 얕게 들어가면은 그 피부 조직은 얇아져 있어요. 울퉁불퉁하거나 얇아져서 착색이 되거든요. 그 착색된 질감이 100% 복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점 때문에도 안 좋고, 또 세 번째는 열어서 재수술 때 보면은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써야 될 게 뭐 일로 돌아가 있다든지, 그래서 뭐 엉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재수술 오시는 분도 저번 달에 있었고, 뭐 처졌다든지, 어쨌든 모양의 이동이 좀 있다 보니까 모양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비수술적인 거하고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더 자연스러운 결과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지지대를 받치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 연골 필러든 시술을 했을 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는 너무 다져서 흡수된다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막상 재수술 유명한 병원들 거 열어보면은 연골이 생각보다 모양이 그렇게 막 깔끔하게 다져지지 않고, 생각하시는 다지고 필러 느낌이 아니고 뭉쳐져 있다면은 사실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깔끔하게 고정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사실 수술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저도 전문의 따는 과정에서 제 스승님은 대학병원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용수술로 아주 학회에서 인정해주신 대가이신데, 스승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자로서 교육을 받기 전부터 그거를 이미 많이 해보셨는데, 그 당시 기준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실 때 본인께서 연골도 다져서 해보고 엉덩이에서 진피지방도 많이 하셨는데 연골 다진 게 조금 더 흡수율이 높더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엉덩이 지방을 조금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셔서 두 가지 비교하신 분도 연골 다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좀 흡수율 좀 높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괜히 연골 다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요새 누보연골 수술이라든지 실제 뭐 비계방으로 진피만 뭐 살짝 넣는다든지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그 연골 필러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도 저희 병원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필러나 어떤 이런 비수술적인 부분의 한계를 알아보신 분들은 저희 병원 실제로 많이 찾아와요. 당연히 저도 콧대 코끝 전체 성형하면은 당연히 붓기 있고 회복기간 걸린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거를 이제 바라는 게 아니고 되게 간단하게 어느 한 끝, 뭐 코끝만 살짝 더 보완한다든지 비주 쪽만 조금 보완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비계방 수술로 당연히 할 수가 있고, 이게 주사로 했느냐 수술로 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렇게 간단한 비계방은 오히려 수술 당일부터 붓기가 아예 없고 수술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모양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전혀 붓기 없이도 충분히 코끝이나 비주 관련된 성형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실리콘으로 막 이런 거 이물질 놓기도 싫고 회복도 뭐 빠르고 싶은데 수술적인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있다, 그러면은 일단 일반인들이 그걸 정확하게 다 진단할 수는 없어요. 막상 상담 와보면은 큰 수술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작게만 전혀 1시간의 회복기간조차도 없이 붓기 하나도 없이 수술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내원하셔가지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코끝을 좀 쉽게 세우고 싶다 하면서 하이코라든지 녹는 실을 많이 넣으시던데,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이것도 당연히 간편하게 하길 원하고 마침 케이스가 좋은 분들한테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건 일단 실을 코끝이나 이제 콧대에다 넣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물질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시술이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뭐 실밥 뽑는 것도 없고 결과도 즉각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코끝에다가 나름 기둥을 대체해서 실을 넣다 보니까 필러나 뭐 연골 필러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지력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코끝을 올리는 데는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분명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단점은 이게 결국에는 실이다 보니까 그 기둥 효과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콧대에 비해서 코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특히 피부가 무거운 분들이거나 아주 짧았던 분이면 극단적으로는 일주일도 못 가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어떤 분들은 되게 오래 못 가는 단점이 있고, 문제는 그렇게 너무 빨리 떨어지는 분들 중에 피부가 얇은 분들은 실은 아직 있는데 피부가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얘가 뚫고 나와요. 실제로 이 이물질 반응 때문에 우리 병원 많은 분들이 내원해 주시는데, 이게 뚫리기 직전까지 이게 자극을 하니까 골마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뚫고 나오면은 거기 이제 뚫고 나온 자리가 흉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녹는 실인데 왜 그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몇 달 내로 녹는 재료인 건 맞아요. 맞는데 막상 이게 우리가 수술하는 사람들이 열어보면은 저는 진짜 길게 본 건 10년 전에 하신 분도 실이 멀쩡한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멀쩡한 어떤 이런 고체의 형태로 있으니까 그 공간이 점유된 만큼 그쪽 피부가 얇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환자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그렇게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상담을 오시면은 이제 뭐 필러, 실, 장단점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실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욕심 안 부리는 선에서 재수술 계획이 없으면은 이것도 나름 특히 코끝보다는 어떤 콧대 꺼짐 여기에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이렇게 비수술적인 최소한의 어떤 시술적인 요법으로 코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이 네. 하이코를 선택하는 이유가 코끝만큼은 비개방으로 힘들지 않을까 해서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전하고 간편하게 코끝을 좀 개선하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참 유튜브에 다 농축시키기 어려운 게 실제 코 상담이 제가 딱 정답이 안 떨어져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분들은 30분도 넘게 상담이 걸려요. 이 이유가 정답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 병원은 모든 방법을 다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이게 장점만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 다 특징들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PD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인 건데 이제 환자분이 코끝은 어느 정도 유지력이 있고 싶은데 또 막 실리콘 쓰기 싫다 이제 이런 케이스면은 좀 더 수술적인 방법은 코끝을 연골로 자가 연골로 좀 세우고 콧대는 보형물 대신 이제 무보형물 코소형으로 진피나 혹은 연골로 세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조차도 수술로 좀 인지가 되고 어쨌든 콧대 수술을 하는 거니까 정말 난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유지력이 있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변칙적으로 코끝에 대해서만 비개방 수술로 하고 그러면 붓기 생각보다 되게 없거든요. 그리고 콧대는 좀 시술의 도움을 살짝 받고 이렇게 제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비중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환자의 니즈가 수술로도 가기 싫고 시술로도 가기 뭔가 아쉽고 이 중간에서 뭔가를 약간 장점들 섞어서 좀 이루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코끝은 수술, 콧대는 시술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특히 우리 병원 요즘 되게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아예 붓기 없는 비주 성형이 있어요. 그거는 주말 끼거가 아니라 그냥 당장 다음날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시술 아닌 수술로도 회복 시간 전혀 없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코필러. 코필러는 사실 흡수된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코필러는 또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요? 코필러는 저는 마냥 이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이제 좋은 모양을 내려면은 결국 필러는 만족을 못 할 거긴 한데 일단 어쨌든 뭐 일회성이나 단기적으로는 필러도 꽤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항상 모든 수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시술, 수술 다 마찬가지야. 항상 뭔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필러는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오래되고 여러 번 쌓이면 이게 다 안 녹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두 번 가볍게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녹일 수도 있고 이제 소량만 넣는 경우에는 너무 막 퍼지거나 이런 현상도 별로 없이 그냥 조금 디테일하게 좀 아쉬운 부분들 예를 들면은 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콧대만 유달리 없어요. 콧대만 살짝 채워서 오히려 되게 모양이 자연스럽게 이쁘게 잘 되고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넣으면 퍼져요. 한 번, 두 번 넣어서는 이게 어쨌든 꺼져요. 꺼지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채우고 더 채우고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옆에 퍼지니까 이상하게 아바타 코처럼 돼요. 그럼 결국엔 녹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결국 이제 수십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쳐서 수술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필러는 그런 한계가 이제 분명히 있는 시술이고 특히 사람들이 필러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이유가 확률은 너무 드물기는 한데 이제 운이 없어가지고 그 필러 입자가 혈관으로 들어가면 피부 괴사라든지 눈 주이면은 눈의 실명 이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고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보고가 되고 분명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무섭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수술적인 연골 필러, 하이코, 코 필러,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코 수술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해 드려봤는데 어떤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낫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시술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보완책일 뿐인 거고 구조적으로 아예 변형시키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짧은 효과 반복적인 시술로 계속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교정해서 이 오래가는 결과를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어떤 얼굴의 그런 조건 그리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가장 솔직한 정보를 드리는 성형천재 윤태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